지금부터 제22회 전국 독서 토론대회 이야기식 독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진행을 맡은 독서 세물별 법인 소속 강사 전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대구에서 올라왔고요. 대구 6학년 담임 교사인 이선경이라고 해요. 앞에 초등팀에서 했던 책에 구절이 하나 남는 게 있어서 한마디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기쁨과 슬픔의 반복이다. 이른 봄부터 연두빛 싹이 틔우는 걸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 그 순간 텅 빈 줄 알았던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 걸 마음껏 발휘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자기소개를 좀 할 건데요. 자기가 사는 우리 지금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 모인 거잖아요. 내가 사는 지역, 또 학교, 또 우리 자랑하고 싶은 것, 본인 스스로가 됐든 지역이 됐든 우리 좀 자랑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동탄에서 온 전지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온 유명호라고 합니다. 저는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온 주수연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온 김주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시 천안에서 온 이현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시 성파구에서 온 김민재라고 합니다. 저는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온 김유리라고 합니다. 서울시 선화구에서 온 변영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대한 대회에 참석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서울 은평에서 온 신재우라고 합니다. 저는 인천 불포초에서 온 조민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여기서 좋은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분산시에서 온 조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파주에서 온 해중호라고 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친구 혹시 없어요? 저희 분산시는 근대 역사가 많이 담겨있는 도시입니다. 네. 역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군산에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만금으로도 유명합니다. 네, 올해 다음 달에 새만금 잼버리가 있는데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김해에는 가야 왕도가 네. 김해 가야 왕도 있대요. 그래서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홍성동 쪽에 창고거리가 있는데 그거 여행을 찍었던 기념품을 많이 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념품 부담하시고. 배우 친구들 얘기하려고 했어요. 저희 동네는 서울치고는 산이 많아가지고 저희 동네 은평구에도 많이 놀러 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은평구랑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똑같은 얘기긴 한데 북한산이 있어가지고 네. 북한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인천 불포천 주변에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한번 가물치를 본 적이 있는데 물고기나 개구리 등 생물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한번 불포천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세 권의 책이 이미 공지가 되었는데요. 세 권의 책이 무엇일까요? 13개월 또 그렇죠. 네, 세 권 다 모두 잘 얘기해 주셨어요. 자, 우리 교실에서는 한 권의 책으로 독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자, 우리가 오늘 함께 해야 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토론 시작해 볼까요? 네, 호흡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날 실제로 볼 수 없는 공룡은 지금으로부터 6,500만 전에 멸종되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멸종되어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동물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멸종 동물에는 공룡 외에 또 어떤 동물이 있는지 말해볼까요? 형이 친구? 네, 자유롭게 얘기해주세요. 강치. 네, 강치 또? 네, 선생님. 새동물. 메모, 우리. 네. 신생대의 스밀로드. 네, 어려운. 네. 산유충. 상처. 네, 상처 없죠. 현재는 우리 곁에 있지만 그 개체수가 매우 적은 동물을 멸종 위기 동물이라고 합니다. 단달 사슴곰, 사냥, 수달도 멸종 위기 동물인데요. 멸종 위기 동물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저기 제호. 인간이 환경을 마주 파괴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다음에 예를 도도새처럼 인간들이 생명을 아예 사냥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자신 적응할 수 없는 경험에서 없는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 네, 수연이 친구. 환경이
환경이 무너지니까 현생 친구. 태어날 때부터 생길 때부터 모양이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눈을 잘 띄어서 사냥꾼들한테 잘 잡혀가지고 요즘 위기종이 그렇죠. 이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죽이는 중견이자 정문. 진화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그 천적들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거기서 삶을 비싸서 그를 많이 죽였거나 네. 또 친구 어때? 형의 친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잡아서 가죽을 잡아서 패딩 같은 거를 만들고 동물을 잡아서 이런 멸종 동물이나 멸종 위기 동물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요? 인간에게는 복수하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아, 복수하고 싶지 않다. 네. 정원이 친구? 인간의 감정이나 왜 인간에게 자신이 그렇게 적용을 했는지 그 느낌을 물어보고 느낌을 물어보고 싶다. 민준이 친구 얘기해. 저는 멸종 동물들을 만약 만나면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 멸종 동물들한테 왜 이런 꼴이 됐는지 왜 이런 모습이 됐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형이 친구 이어서 희원이 스무순서로 들을게요. 인간에게 증오감이 들지 않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증오감이 들 줄 아느냐 물어보고 싶다. 정말 미안하다고 네. 인터뷰를 여러분의 컨디션 좋게 하는 날씨는 어떤 날씨인가요? 우리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희원이부터 얘기해요. 비 오는 날씨. 비 오는 날씨. 네. 이유도 함께 얘기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가 오는 것 같이 그 속상한 마음하고 쓸쓸함이 다 쓸려내요. 구름이 많이 낀 날씨요. 왜냐면 약간 제 생각에는 구름이 하늘을 막고 위해서 약간 감싸진다는 그러니까 보여진다는 걸 들어서 병원 친구? 저는 햇볕도 따뜻한데 그죠 산들바람 같은 날씨. 왜냐하면 비가 오면은 기분이 찝찝하기도 하고 날씨가 어두우면 기분이 안 좋아져가지고 거창하고 또 더운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살짝 쌀쌀한 날씨. 수연 친구요? 비가 오는 날씨. 비가 오는 날. 이유도 같이 얘기해볼까요? 왜냐하면 비가 오는 날씨는 왠지 마음이 시원해지는 네. 주한이 친구 얘기해볼까요? 비가 떨리는 날씨. 이유도 같이 얘기해볼까요? 왜냐하면 비가 오는 날씨는 너무 습해요. 아, 그러게요. 네. 눈이 내리는 날씨는 대부분 춥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뜨거운 차나 음료수 같은 거 마시면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귤 까먹으면 맛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감성에 저는 해가 쨍쨍한 날을 좋아하는데 뭔가 날씨에 따라 기분이 계속 바뀌어서 뭔가 쨍쨍한 날씨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비 오는 소리가 좋아서 비 오는 날이 좋아요. 네. 정문이 친구요? 비가 온 다음 바로 그 다음 날씨는 그냥 그때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육각하는데 그게 다 쓸려나가는 기분이고 무지개 같은 것도 낄 수 있어서 눈이 좀 묘하면서 좀 예쁘기도 하고 또 어제 또 그래서 이제 어제 이렇게 올라와서 기분이 좀 자신감이 충만해졌어요. 눈이 오는 날씨 중에서도 그 새벽을 좋아하는데 왜냐면은 그 눈이 올 때 눈이 그 주변의 소리들을 흡수해가지고 새벽에 특히 고요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눈이 오는 새벽을 매우 좋아해요. 네. 민준이 친구. 저는 비교적 가을의 날씨 살짝 쌀쌀한 날씨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름에 수영만 했다가 얼굴을 좀 많이 탔거든요. 그래서 살짝 좀 별로 딱히 좋아하지 않고 비 오면 또 나가서 친구들이랑 막 만날 수도 없고 온라인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딱 쌀쌀하고 뭐 운동하기 살짝 좋은 날씨가 제일 좋아요. 그렇군요. 네. 성희 친구 얘기해요. 저는 비 오는 날씨가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축구 보는 걸 좋아하는데 비 오면서 축구 보는 게 좋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비 오는 날씨에 같이 학원 갈 때 비 맞는 게 좋아요. 네. 자, 승우 친구. 저는 해 있는 날씨가 좋아요. 왜냐면은 해 있는 날씨면은 제가 한 6시, 7시까지 친구들과 놀아서 기뻐서 그래요.
자, 지금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날씨도 폭염과 건조가 증가하면서 농작물과 수자원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후 변화가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폭염이나 그 열대야가 심해지면서 그런 게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점점 더 안 좋아져서 그만큼 이상기후가 발생합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나 아니면 차 배기가스 같은 것들이 오존층을 파괴해가지고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온난화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네, 플라스틱 사용 얘기해 주셨어요. 네. 이곳에 참석한 친구들이 알리고 싶은 자신만의 뉴스, 특별한 뉴스를 좀 발표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뉴스 자신만의 발표 한번 해볼까요? 요즘 비가 많이 오니까 요즘 사람들이 너무 지하층 개발을 해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돼서 이제 엄청 더운 날은 더운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엄청 비가 많이 온다는 뉴스를 알리고 싶어요. 첨단 생명과학 때문에 스티로폼을 균이나 곰팡이로 만들어가지고 식물의 거름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뉴스로 알려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네. 과다문지 쓰레기들이 한 놀이터에 한 30개씩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많았었는데 그 편의점이나 다른 과자 할인점이나 가도 물가가 올랐더니 조금 줄었어요, 쓰레기가. 쓰레기가 줄어서 물가가 올라서. 뉴스를 제작하는 PD라면 지금 말한 나무나 특별한 뉴스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알리고 싶은 뉴스 주제와 이유를 함께 말해볼까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지기도 한데 겨울에는 제트기류가 약해져서 더 겨울에는 지구 온난화가 되어서 더 추워진다는 사실. 자연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알려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연이 우리 거면은 제 것도 되고 제 거면은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그냥 자기 게 아니면은 소중히 다루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는 반대하는 걸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바다는 일본의 것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고 우리가 일본과 가장 접근해 있는데 우리나라도 반대인데 일본 마음대로 무분별하게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일본에도 안 좋고 우리 전 나라 전체도 안 좋습니다. 그냥 바다에 있는 물이 되고라 그 오염수가 전체에 퍼지면 또 우리가 해양 식품도 못 먹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주 쓰레기들이 많다는 걸 알리고 싶어요. 최근 몇 년간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화성을 가고 싶어 해서 우주 실험을 많이 해서 우주 발생체를 많이 발사를 했는데 우주에 많은 쓰레기들이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우주선을 발사하는 데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해서 저는 그거를 많이 알리고 싶어요. 가짜 뉴스의 거짓 정보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이버에서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 한 번 더 찾아본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유튜브 그런 데에서 진짜 만약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한번 찾아본다던가 그러면 가짜뉴스인지 진짜뉴스인지 알 수 있어요. 네. 수연이 친구 얘기해볼까요? 확실하게 검증을 하게끔 다른 약간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맞나 생각을 해보거나 검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검색을 해보면 같은 내용의 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네, 같은 내용. 자동차의 네 바퀴처럼 온실가스가 적당히 균형을 맞춘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실가스가 너무 많으면 뜨거운 열기가 못 빠져나가서 지구가 너무 덥고 뜨거운 온실가스가 너무 없으면 뜨거운 공기가 다 우주로 날아가서 저희 지구가 너무 춥기 때문입니다. 온실가스가 많으면은 햇빛의 영향이 적당하면은 햇빛이 아침에는 들어오다 저녁에는 빠져나가야 되는데 너무 많으면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열이 계속 가해지기 때문에 적당한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온실가스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태양에 있는 열이 집에 들어가 그게 계속 못 빠져나가니 비상을 얻으면 다른 나라들이 잠길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온실가스가 너무 없어지면 우리 지구가 너무 추워지기도 하고 태양에 있는 다시감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온실가스가 뭐예요? 지구를 잡는 그 가스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투명하지만 그 두껍게 이루고 있어가지고 태양이 만약에 열을 들어왔을 때 복사가 되어가지고 계속 더워지는 게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그거예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로 생기는 거고요. 그 이산화탄소가 차량 뒤에서 매연 같은 게 그게 승우가 지금 촬영 뒤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매연이 온실가스가 된다고 했는데요. 온실가스가 또 어떻게 생기나요? 이거 외에도 알겠지? 남는 가스를 저희 집 뒤에 있는 환풍기 같은 걸 통해서 내보내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온실가스. 그 공장에서 그 위에 그 무슨 구멍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나올 때도 네. 그다음 수연이 친구. 성희 친구가 말했듯이 공장에서도 나고 차량 매연 가스도 나옵니다. 네. 네.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를 만약에 태워서 날려버리면은 온실가스가 되고 그다음에 소의 트름과 방구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탄소 중립, 탄소 제로란 무슨 말일까요? 무엇인가요? 탄소 제로는 제로가 0이 됐다잖아요. 탄소를 0까지는 아니어도 최대한 많이 줄이자는 겁니다. 네. 아니면 배출하는 양을 딱 똑같이 맞춰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너무 높지도 춥지도 않다는 걸 생각합니다. 네, 얘기 잘 주셨어요. 자, 여러분은 생활하면서 어떤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던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먹고 직접 움직이는 것들을 많이 안 해서 배달이 자주 많이 오는데 그때 포장할 때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학원을 하시는데 학원을 하셔서 바쁘시다 보니까 평소에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먹거든요. 그래서 좀 나무 젓가락, 플라스틱 숟가락하고 플라스틱 용기도 많이 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학원에 있는 누나들이 과자나 여러 간식들을 많이 사와가지고 네. 포장 비닐 쓰레기 같은 것도 많아요. 쓰레기를 묻는 거 말고 태울 때 왜 쓰레기를 태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썩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태워야 하는데 이제 태울 때 또 불을 사용하면 불이 산소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또 온실효과가 생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각하는 이유는 그 쓰레기를 그 부피가 있잖아요. 그거를 또 많이 모아두면은 그 쓰레기 소각장에는 그 매립지가 또 엄청나게 냄새가 고약해지고 그리고 높이가 엄청 높아져가지고 나중에는 막 쓰레기산이라고도 불릴 만큼의 양이 생기기도 해서 태우는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디지털 기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용도로 이러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며 또 하루에 얼마나 사용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현승이 좀 알았어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기거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데 재미로 사용하고 있고요. 사용 시간은 평일에는 별로 안 쓰고요. 주말에는 한 5-6시간 모르는 영어 단어를 찾아볼 때 어학사전에서 검색하거나 아니면은 뉴스 같은 걸 찾아봐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는 발전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화력발전소거든요. 그게 석이나 그 석탄을 태워서 그게 불로 해가지고 그걸 터빈 속으로 들어가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요. 물의 회전력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네, 또 요즘 새로 생겨서 광물 발전소라는 건데 그 바다에서 온 소금 나트륨을 가지고
나트륨을 용해시켜서 전기를 만드는 네. 어떤 발전소가 또 있을까요? 친구들 말한 거 외에? 풍력 발전소가 있어요. 네, 풍력 발전소. 우리 이 많은 발전소 중에 석유나 석탄을 활용하는 화력 발전소는 문제점을 좀 갖고 있어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불을 태우면은 불 태울 때 필요한 것들이 쓰레기로 만들어지고 또 연기가 이산화탄소를 내갖고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재생에너지, 그렇지만 이것도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자, 재호 친구 조금 알았어요? 장점은 우리가 만약에 화력발전소라고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서 온실가스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만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는 바람이나 막 그런 바다를 이용해서 쓰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으로 쓸 수 있어가지고 다른 것보다는 더 나아요. 일단은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풍력 에너지 등은 다 무공해라서 그냥 완전 거의 평생 쓸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따로 지구 온난화를 따로 할 수 없어. 지구 온난화가 잘 되지 않고, 하지만 한예로 화력 발전소는 온실가스 때문에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의 함량이 되게 높아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일단 석탄은 지하 정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무공해 에너지는 일단 자연에 이상을 끼치지 않고 그리고 무한으로 쓸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라고. 바람을 이용하는 거랑 물을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 인체에 아무 해도 안 되고 또 그걸 전기도 계속 만들어줄 수 있고 그냥 필요한 양만 있으면 전기 계속 만들어낼 수 있으니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활용에는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재활용 두 종류가 있는데요. 두 종류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진짜로 재활용하는 페트병 그런 걸로 재활용하는 거 혹시 전기 재활용은 우리가 쓰지 않는 것을 조금씩 절약하면서 쓰는 게 전기 재활용하는 것이라고. 전기를 절약하는 것은 한 예로 콘센트를 뽑거나 불필요한 전기를 쓰지 않는 거 한 예로 저기 안 쓰는 것처럼요. 그리고 또한 물질 재활용은 우리가 캔유 그리고 플라스틱 등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종이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꼼꼼하게 이러한 재활용을 분리 배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페트병이랑 종이를 같이 넣으면 그렇게 하면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해질 수 있고 또 따로 분리하는 기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먼저 재활용해서 빨리 재활용할 수 있게 놔둬야 되기 때문에. 네. 재활용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일반 쓰레기가 늘어나서 태우거나 매립할 때는 오히려 더 많은 양을 태우고 매립해야 돼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만큼 메탄이 많이 나죠. 하는 쓰레기가 있고 묻어야 하는 쓰레기가 있고 또 재활용해야 되는 쓰레기가 있는데 태워야 하는 쓰레기에 재활용해야 되는 쓰레기가 있으면은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태우니까 안 좋은 물질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묻어야 하는 쓰레기에다가 약간 태워야 하는 쓰레기나 다른 쓰레기들이 섞여 있으면은 매립지가 조금 빨리 차니까 분리 배출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박스와 종이는 어떻게 나눠서 버려야 될까요? 재호. 박스는 부피가 커서 일단 접혀 있는 거를 완전히 핀 다음에 최대한 납작하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사각형 큐브처럼 되어 있으면 위에 닫혀 있는 부분을 열고 대각선으로 비틀어서 납작하게 해서 버리고 다른 종이 작은 쓰레기들은 작은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큰 종이들은 따로 종이 쓰레기 같이 분리해서 버려가지고 분리 배출을 하는 거예요.
박스는 그냥 제가 아예 박스를 버리는 곳을 그 우리 집 앞에 많게 어느 정도 있거든요. 거기서 다 보니까 박스를 그냥 버리는 것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박스를 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박스를 잘려서 버리거나 잘려서 버려서 실로 묶거나 아니면 박스를 아예 피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일반 쓰레기는 우리가 흔히 그냥 종이 컵 먹고 그냥 버리는 겁니다. 박스 같은 그 부피 같은 것들은 저도 재현님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 부피가 좀 줄여야 되는데 종이 같은 거는 부피가 작고 그거는 여러 가지로 많이 채워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또 등장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미세먼지는 아주 미세하게 작은 먼지가 많은데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좀 더 많이 작은 미세먼지. 그렇죠. 그렇다면 네, 조금 더 보강한 친구, 네, 거기에 서미침 얘기해볼까요? 그 미세하게 작은데 그 초미세먼지는 그 아주 작아서 보기도 힘들고 들어가면 그 콧속이나 입에 들어가면 건강에도 안 좋아요. 네, 그렇죠. 자, 희원이 씨 얘기해볼까요? 일반 그냥 미세먼지는 35 마이크로미터 이하고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게 초미세먼지. 네, 자 그렇다면 초미세먼지와 이런 지금 희원 씨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작잖아요. 이것이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수연이 씨.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만든 마스크를 좀 더 잘 통과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준비했던 걸 많이 통과한다. 다음에 초미세먼지들은 매우 입자처럼 매우 작아가지고 우리 코털을 그냥 다 피하기도 하고 우리 폐에 있는 펠프라고 하는데 그런 작은 숨쉬는 기관들을 막아버려가지고 매우 안 좋은 나타나게 해줘요. 미세먼지들은 그렇게 규정하고 작지 않아서 우리 마스크들을 통과 못하는데 또 초미세먼지들은 이제 마스크 통과를 하고 또 그 초미세먼지는 되게 찰가루나 미세 플라스틱 같이 종류가 좀 우리 몸에 해로운 종류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같이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미세먼지도 안 좋지만 초미세먼지는 더 많이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도 나타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구멍, 귀구멍, 콧구멍 가끔씩 땀구멍에도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침을 가끔씩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초미세먼지가 매우 심합니다. 네, 해양에 버려지는 쓰레기로 바다에 사는 많은 동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피해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해볼까요? 자, 민지 친구 얘기해볼까요? 우리가 버리는 플라스틱 빨대가 거북이 코에 들어가서 박혀갖고 안 나오는 이야기를 되잖아요. 네, 갈매기들이 엄청 많은데 그냥 그물을 버려가지고 갈매들이 딱 앉았는데 그물에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오고 죽는 경우. 수달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수달을 목을 잡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약간 철 같은 되게 동그란 딱 들어가서 목을 조이고 있는 그런 게 해가지고 잘못하다가 숨을 못 쉬어 수달이 죽을 뻔했는데 고래들이 잘 해수면 위로 잘 안 올라오고 하는데 숨을 쉴 때 보면 어떤 고래가 계속 배 주변을 돌면서 밑으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에서 봤더니 고래 꼬리 쪽에 엄청 큰 그물들이 걸려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이버들이 몇 명이서 붙어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잘라요. 어부들이 버린 그물에 물고기들이 걸려서 안에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거북이의 주식이 해파리인데 비닐을 해파리로 착각해서 비닐을 넣는 사람가 있다고. 네, 한승.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바닷가에 놀러 가서 모래사장에서 놀고 있었는데 소라게 한 마리가 봉투껌을 쓰고 있었어요.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그냥 숨쉬면서도 넣고 그냥 헤엄치면서도 넣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돌고래 목쪽에 비닐이 감싸져서 안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괜찮은데 점점 크면서 이게 사이즈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비닐이 목을 더 쪼아서
정리. 그 기름 같은 게 유출이 되어서 그 생물들이 이제 햇빛도 못 받고 있는데 그래서 원생 생물들도 많이 죽고 이제 그게 또 바다 환경에 아주 오염시켜서 동물들이 많이 죽었던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네. 그 바닷가에 펠리컨이 있었었는데 그 입에 그 구멍 같은 게 걸려가지고 그 완전히 입을 못 벌리게 해놔가지고 그 거의 굶어 죽기 직전이었는데 누가 잘라줘서 그 펠리컨을 살았다고 했었어요.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이 아주 잘게 분해돼서 미세 플라스틱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을 물고기들이 먹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자기도 모르는데. 근데 더 심한 거는 그 물고기들이 어부들한테 잡혀 우리까지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거북이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서 본 건데 그 거북이 목 쪽인가 그쯤에도 그거 그물이 걸려가지고 그거 거기 본 사람들이 빼줘온 거 본 적 있어요. 책에서 봤는데 죽은 청소년어리가 기름으로 덮였다는 소식도 있었고 진짜 펭귄이 기름으로 덮여있는 사진을 봤어요. 만약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찬성하실 건가요? 반대하실 건가요? 먼저 찬성한다. 나는 쓰레기 소각장 우리 동네에 짓는 걸 찬성한다. 흔들어 볼까요? 한 명? 네. 3명 친구? 4명? 네. 더 이상 없어요? 네. 자, 그럼 나는 우리 동네에 쓰레기 소각장 짓는 것을 반대한다. 와,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우리 희원이부터 우리 동네 소각장 짓는 것에 난 찬성할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한 이유를 얘기해 볼까요? 왜냐면 일단 소각장은 어딘가 지어야 되고 만약 저희 동네에 안 지으면 또 어딘가를 지어서 누군가에게 해야 되니까 뭐 어느 마을이든 지어야 되니까 그냥 그래도 저희 마을에 짓는 걸 찬성할 것 같아요. 그 쓰레기 소각장은 어차피 그 지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짓는 걸 반대하면 또 사람들이 또 어디를 돌아서 어디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시간이 더 소요되니까 그냥 차라리 그 냄새가 좀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동네에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반대 의견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잘 볼게요. 저희 동네는 아까 말했다시피 산도 많고 막 야생동물도 많아서 막 등산할 때 보면은 밴도 막 가끔씩 자주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소각장을 짓는다면 그 악취로 인해서 그런 야생동물들이 많이 사라지고 막 러브버그 같은 막 그런 냄새를 없애주는 애들도 막 엄청 생겨가지고 저희한테는 매우 안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마을이나 다른 마을에도 사람이 많은데 굳이 사람 많은 우리 마을보다는 사람이 없는 마을 쪽 가가지고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 동네에서 모든 쓰레기가 우리 동네로 들어오게 될 텐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남기고 하다 보니까 근처 가면은 악취도 많이 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쾌할 수도 있고 소각장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악취가 나다 보니까 땅값도 떨어질 수 있어가지고 별로 안 짓. 소각장을 지으면은 냄새가 나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일본 후지산 같은 경우에 용암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추진해서 쓰레기를 한꺼번에 모아서 거기에다 일반 쓰레기를 녹여서 버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있으면은 불편해하잖아요. 내립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없는 곳을 찾아서 거기다가 짓거나 아니면은 이미 있는 내립지를 공간을 살짝만 더 늘려가지고 원전 오염수가 바다 생태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그럼 물고기들이 생겨나지 않게 그 오염수 처리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일단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문제 이제 남의 문제까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니까 우리한테 해를 끼칠까봐 살짝 불안하게 됩니다. 네. 그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 다른 나라들에게도 해가 끼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나 미국의 파리 기후 협약 등의 탈퇴 등
함께 사는 지구 안에서 나라 간 지켜야 될 약속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 나라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자기 나라가 더 잘 살고 이제 좀 이기적으로는 이제 자기 나라가 잘 살고 또 그 다른 나라 안 사도 된다 하는데 그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뭐 일본이 그걸 병하는 거다 일본한테 피해가 돌아오고 예를 들어 후쿠시마라고 해도 그걸 바다가 물이 증발해서 다시 죽어나야 되니까 어쨌든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네, 그거 이유만 추가하려고 그런다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돈이 들고 돈을 쓰기 싫으니까 그냥 괜찮아 안 죽어라는 생각으로 그냥 버려버리는.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뭐 다른 나라는 전혀 상관없이 약간 존재감 없이 생각하니까 그 약간 동물들이 뭐 이상하게 변하거나 오염수가 많이 나온다던가 약간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거나 또 여러 인접국가나 타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많은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만약에 방류하면은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쿠르시오 해류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타고 북상을 해가지고 러시아나 인접한 국가들한테도 피해를 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에 대한 대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자기 혼자 사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염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기도 생각합니다. 네. 이제 좀 공평하게 해야 되고 또 자신의 이유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또 각기 다르게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모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모두 통합해서 잘 타협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합니다. 이런 이상 기후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공 발전이나 그런 온실가스로 인해서 엘니뇨나 그런 것들이 점점 더 강해짐으로써 이제 이상기후들이 좀 점점 더 심해지고 전에 발생했던 매미 같은 슈퍼 태풍들이 더 많이 발생해가지고 더 안 좋은 피해를 주는 거예요. 요즘 좀 밑에 나라에서는 폭염이 아주 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온실가스 함량을 줄이려고 노력해야지 아니면 우리까지 폭염도 심해질 수 있으니까 걱정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상 기후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상기후의 대표적인 원인이 쓰레기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고 환경을 막으려면 먼저 쓰레기나 메탄가스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나 메탄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태양빛을 내보내지 못해서 땅이 가뭄이 이상류가 좀 더 많이 발생했죠. 일회용품보다 관리용품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상 기후의 원인이 온실가스도 그중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온실가스가 나오는 원인이 자동차를 타서 그러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가까운 거리를 걸어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구가 한 나라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구 온난화를 생각 안 하고 계속 마구잡이로 쓰레기 버리면 이제 저희나라도 비가 좀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일본 같은 데가 물에 잠기겠죠? 그럼 일본이 우리 막아주고 있어서 태풍이나 쓰나미 그게 다 우리나라로 오니까 우리나라가 피해받고 또 지금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면 우리나라에게도 무조건 영향이 가기 때문에 좀 우리 열대에 사는 좀 해충들이나 그런 것도 온도가 높아져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폭염 때만 10배에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지구 온난화가 심하진 않지만 요즘에 또 여름에도 겨울에 춥기 때문에 미래에는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좀 많이 마련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왜냐면은
나중에 피해본 나라들이 우리나라한테 전쟁을 선포할 수도 있고 나라들 간에 싸움도 일어날 수 있어서 우리 별로 안 좋다고 해도 우리가 노력하는 게 낫잖아요. 환경과 생태가 그렇다면 환경과 생태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있습니다. 생태는요, 이제 동물들도 있고, 우리 식량도 되고, 그렇게 나무 같은 것도 피톤치드 효과로 이제 우리 공기도 맑게 해주고, 또 산소도 많이 만들어주니까 우리 애들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오염을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좋고, 이제 그런 것들도 몸에 해로워질 수 있고, 또 이제 아예 그런 것들이 없어져서 우리가 식량난에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딧불이, 한 예로 반딧불이는 산소 함량이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에 한번 그 맹그로브 숲 쪽으로 반딧불 투어를 한번 가봤어요. 거기에 또 이제 산소가 좋은 맹그로브 나무에 반딧불이가 앉아있더라고요. 거기 맹그로브 나무에는 산소 함량이 높아 반딧불이 또 말고 다른 동물들의 삶의 터전이기를 하자 우리가 그것을 망치면 우리한테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고 지구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아끼려는 노력 중 일반적으로 가장 실천이 잘 안 되는 영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인데 왜냐하면 지구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승용차와 자기 개인차를 타고 다니는 게 상용화되었고 그리고 이제 무조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그거를 줄이자고 그러면은 자동차를 없앨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재. 이 상태에서 플라스틱을 갑자기 유출하면 원래 쓰고 있던 사람들이 나는 이거 꼭 필요한데 쓰지 말라고 하면 쓸 수 없을 수가 없는데 쓰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게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기술이 발달했는데 그러면서 공장도 많이 짓게 되는데 그 공장에서 나오는 그 가스가 이제 온실가스의 주범이 되어서 그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공장을 아예 없애라고 하려고 하면은 공장을 아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분리수거 이런 영역이 잘 안 돼. 그 이유도 함께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분리수거를 안 하고 그냥 버리고 막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와 같이 개인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페트병 대신에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게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비닐을 들고 거리를 가면서 플러그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자동차로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자동차 말고 자전거로 타고 다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수. 아까 말했듯이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나 걸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조금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기에는 조금 먼 거리다 그러면 그냥 차보다는 전기차를 타는 게 더 그리고 최대한 메탄가스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배달 음식 시켜 먹지 말고 집에서 그냥 해 먹으면 돼요. 무거운 물건이나 들고 가기 귀찮거나 하면 비닐봉투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살짝 뭔가 과자 같은 거는 약간 박스형 대같이 되어 있고 손으로 들고 가면 좋고. 우리가 에어컨을 오래 사용하는 것과 남극 펭귄의 생존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해양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하는데 오존층은 태양에서 오는 방사선을 막는 것인데 태양 방사선은 우리들의 머리에 있는 모습들을 빠지게 하고 진짜 그냥 홍조심한 오염수 같은 그런 느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펭귄들에게는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에어컨을 켜도 온실가스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기층 때문에 온실가스가 완전히 우주 밖으로 못 나가요.
그 브리칭이 있는 이유가 태양의 홍염이나 플레어를 막으려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게 위로 안 나간다면 양극의 빙하 쪽으로 간다고 치면 태양열과 그게 같이 가니까 그게 급속도로 그게 녹으면 투발론이라는 섬을 아예 잠기고 일본도 많이 잠길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에어컨을 쓰고 나면 온실가스가 남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오줌줄 안에서 계속 떠돌다 보면은 남극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는데 남극에도 봄, 겨울 이렇게 있는데 봄에도 이제 추워야 되는데 이제 상온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얼음이 녹아가지고 펭귄들이 물속에만 있어야 되는 네. 여러분이 만일 내가 자연의 바다등이라면 인간에게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자, 우리 돌아가면서 해볼게요. 살려주면 안 될까라고 살려주면 안 될까? 네. 미지수도 생명이잖아. 네. 야이 살물인들아? 살물인들아? 살인마들아? 살동물? 우리 좀 제발 살자. 우리 좀 제발 살자. 네. 성이 살려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살려달라고. 네. 저라면 사실은 입장 받고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인정 아까 생각해보세요. 언제까지 쓰레기를 피해 다녀야 된다고 물어보고 싶어. 역지사지가 네가 바다에 사는 저 쓰레기들이 다 놀러 다니고 살기 싫겠지? 그런 이상 버리면 안 돼. 무슨 사람들이랑 네, 계속 얘기해도 돼요. 네. 에이 찌찌찌도 좀 끝에 마무리가 에이트 뜨뜨뜨뜨. 아, 혀를 차고 끝났군요. 네. 자, 율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가요? 쓰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고 봐요. 오늘 우리 이 토론을 하는 이유가 마지막에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우리 인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구에 어떻게 배려를 해야 할까요?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 않고 지구 온난화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를 살려주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돼요. 것들을 많이 해서 지구를 깨끗하고 좋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율리. 학교나 학원에서도 환경에 관해서 조금 더 가르쳐주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국민 전체가 이제 쓰레기를 다 처리하고 줄이려면 국제 연맹으로 이제 전기 없는 날, 불 안 켜는 날도 있잖아요, 미국에. 그것처럼 이제 쓰레기 없는 날과 또 소비 없는 날 같은 걸로 해가지고 좀 이제 에코 프렌들리하게 뭔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제목. 그 법적으로도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이 저희 집 나라 이 정도의 전기만 쓰고 이 정도의 물만 쓰고 국가에서 지정을 줘야지 그제야 실천할 것 같아서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국가의 역할. 네. 저는 지구의 자원이자 사실은 저작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망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를 위한 혜택 아니면 지구를 위한 날 같은 걸 한 예로 지구의 날 같은 날에서 뭐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 요즘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 온실가스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그다음에 그 일회용품 대신에 많이 그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승호. 쓰레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많이 사용했다 해도 뭐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집에서는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건 버릴 수 있는 것도. 저는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지구에 있는 쓰레기를 우주로 다 날려버려가지고 지구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요. 쓰레기를 절대적으로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든가 쓸데없는 물건들을 사가지고 그냥 버린다든가 그런 것을 하시는 거예요. 병호. 제가 더운 걸 안 좋아하는데 온실가스 때문에 계속 더워지고 있으니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것에 대한 사용을 이렇게 줄이는 게 저도 좋고 지구도 좋은 배려가 아닐까. 네. 장시현.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을 한번 해보자. 연수가 질문을. 주한이. 쓰레기 투기에 대한 한번
적을 안 되고서 쓰레기가 적어졌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다 이렇게 지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우리 지구는 앞으로 희망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책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제 이 경기가 이제 대회가 끝났어요. 지금 이야기는 다 끝났어요. 자, 오늘 대회는 이제 하면서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처음부터 일단 단체전 결승전을 볼 수 있어서 예상 밖의 일이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되게 힘들고 떨리고 그랬는데 또 이제 끝나니까 또 상쾌한 그런 기분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대회는 이렇게 진행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랑 토론을 하니까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도 약간 이런 스타일로 하면 더 재밌겠고 재밌을 것 같고, 처음에는 제가 이제 약간 일정이 없으면 약간 집에서 쉬려고 했는데 갑자기 토론대회를 생기니까 처음엔 되게 왜 내가 가는 건지 왜 가는 건지 모르는데 와보니까 되게 재밌었고 너무 즐거웠어요. 네.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 내가 왜 가야 되냐, 나 진짜 가기 싫은데 하면서 그래도 했고, 당장 와서도 아니 솔직히 논술은 그냥 아까 전에 또 논술이 그냥 조용하니까 완전 쓰기만 해서 솔직히 그것도 좀 긴장하긴 했는데 그래도 딱히 문제없이 그렇게 이거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토론 와가지고 아까 전에 준비하는 거 기다릴 때 너무 긴장되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근데 막상 와서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긴장도 풀리고 정말 재밌어요. 오는 길에는 굉장히 많이 떨렸는데 그래도 직접 하고 나니까 긴장감이 쭉 풀리고, 같은 나이대 또래 애들과 함께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다음에 찬반 토론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솔직히 예전에 때 그 질문 있잖아요. 그거 게임하면서 대충 썼는데 될 줄 몰랐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진짜 돼가지고 진짜 마음은 기뻤는데 한마음으로는 또 걱정이 됐어요. 맨날 주말마다 책 잃어버리고 책 다시 찾고 책 읽으려다가 TV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가 이제 겨우겨우 책 다 읽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만나서 이야기해서 너무 재밌었고 막 떨렸는데 막상 하니까 되게 재밌고 너무 재밌어서 피드백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토론해봐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율튼집이에요. 내가 말도 저기 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뽑힌 게 진짜 뽑히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냥 멋진 대회에서 여기 온 애들 진짜 다 열심히 아주 노력하고 잘하는 느낌이 들고요. 이제 더 뵀을 때 좀 많이 떨렸는데 제가 토론을 잘한다고 제가 혼자 생각했거든요. 여기 와서 떨려서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선생님들도 너무 착하고 친절하셔서 좋았고요. 이제 또 다음번에도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고칠 건 없고 딱 이대로만 가면 전국 최고의 대회가 될 것 같아요. 대회를 여기까지 와가지고 제 학교 근처에 있는 얘를 만나는 것도 되게 운명이었고, 그 다양한 곳에서 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저는 중요로 해가지고 조금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 또 실시간으로 하니까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제가 작년 대회도 한번 참가했거든요. 아, 네. 근데 그때가 주문을 했거든요. 그때 그냥 제 집에서 그냥 은근 그냥 긴장도 안 했고 그냥 했는데 그런가 보다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왠지 더 떨리는데 막상 하니까 좀 제 자신으로서는 자랑스럽고 벌써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여기 강릉까지 오려면 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올 때는 너무 긴장되고 있고요. 너무 그 시간이 길다 보니까 지루했거든요. 근데 막상 하니까 긴장이 별로 안 되고 재밌었어요. 이걸 왜 내가 해야 되는가, 이거 생각도 있는데 막상 오니까
즐겁고 다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이야기 진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선생님은 이 덱을 11일 때부터 계속 주고 왔었거든요. 내년에 또 봐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도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그 오늘 왜 고등학교 결승전 봤잖아요. 그 무대에 설 수 있기를 기원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